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는 채팅장도 참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늦었네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얼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효성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효성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효성. 네, 효성. 다들 잘 모르시죠? 효첨 예전에 한참 인기 많았었는데 효성 첨단 소재. 그렇죠. 네. TNC가 더 인기 많았었죠. 네. 스판덱스. 아, 그랬나요? 네. 효첨. 한창 뭐 레깅스. 효성이 또 그 뭐죠? 그 현금 인출기. 네, ATM. 네, 그거 네. 많이 맞아요, 만들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효성이라는 이름은 인지도가 꽤 높은데 하는 업이 대부분 B2B 비즈니스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효성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이제 뭐 회사가 분할을 했네, 그리고 이제 회장들끼리 주식을 교환했네, 뭐 그게 한 엊그제 정도 얘기가 나왔어요. 회장들끼리? 네, 회장하고 부회장 주식 교환을 했습니다. 어. 그런 게 있었고, 뭐 최근에 이게 뭐 주가를 보면 주가는 지금 차트로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네. 그 분할한 회사가 이제 한 7월 29일 날 네. 그 재상장을 해가지고 이제 뭐 82,600원 종가였는데 46,500원. 한 달도 안 됐는데 거의 마이너스 40%. 금방 났어요. 뭐 이렇게 된 뭐 그런 얘기들이 오늘 좀 나올 겁니다. 네. 효성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조홍재 회장이 지금 설립을 한 회사인데 여기가 예전에 뭐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네. 이런 분들하고 동업하다 싸우다가 뭐 열받아가지고 뭐 삼성이 뭐냐, 삼성보다 더 밝은 별 효성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효성이에요? 네, 샛별. 빛날 효자 뭐 이런 거예요? 네, 샛별. 그래가지고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뭐 자본금을 누가 더 많이 냈네 이런 것도 이렇게 사료들에 따라 다르고 막 그렇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같이 뭘 했었어요 예전에? 동업을 했었죠. 돈은 조홍재 회장이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그래요? 뭐 자본금을 더 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아니란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사연이 좀 있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나가갖고 효성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이론을 네. 기본 섬유 사업으로 해서 동양 나이론 만들었던 분이고요. 그때부터 나이론을 하셨구나. 예, 그리고서 이제 그 타이어 회사 하나 인수해가지고 네. 그게 지금의 한국 타이어. 한타.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네. 나이론을 비롯한 이제 화학 계열 그쪽은 그 장남인 조성래 회장, 지금 같이 보시면은 장남인 조성래 회장에게 갔고요. 네. 그리고서 이제 그 타이어는 차남 조양래 회장에게 줬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요게 지금의 이제 한국 타이어로 네. 돼 있죠. 그래가지고 뭐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뭐 조현준, 조현문, 그렇죠. 조현상, 거기에 뭐 그 저기 누가 누구더라?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거기 한국 타이어 그룹의 또 회장들도 네네. 있고요. 그러니까 효성그룹이 좀 역사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어떤 일이 좀 있었냐면 IMF 때 효성그룹이 좀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뭐 회사가 하나 망할 것 같으니까 뭐 들리는 얘기로는 나라에서 망하지 말라 그랬대요. 네.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망하지 말아라. 너는 나라가 망하지 말도록 하여라. 너가 망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드니 네. 뭐 그래가지고 뭐 분식회계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조성래 회장도 갔다 오면서 야 그거 나라에서 시켜서 한 건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냐 이런 일도 있었고. 네. 근데 이 애를 망하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다 통합해가지고 효성으로 다 합병을 했다가 네. 그걸 다시 원래대로 사업체로 다시 나눴다가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68년에 최초로 이제 나일론 타이어 코드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에스터, 그러니까 타이어 코드가 뭐냐면은 같이 한번 보시면은 네. 타이어가 이제 고무잖아요. 네. 이제 고무로 돼 있으니까 좀 약해요. 아무리 단단한 고무를 쓰더라도 네. 약하기 때문에 일종의 저는 그런 식으로 설명 많이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 같은 느낌. 콘크리트만 부으면 약하니까 거기다 철근 집어넣듯이 네. 거기에 이제 타이어 코드를 만드는데 여기가 20년 넘게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세계 코드. 1위? 네, 세계 1위. 타이어 코드라고 하면 금속 재질이에요? 금속 재질도 있고요. 네. 폴리에스터도 있어요. 같이 그래요? 보시면은 여기 스틸 코드라고 있고 여기 폴리에스터 나이론 소재도 있고 네. 여기 타이어 코드하고 스틸 코드 이런 것들이 좀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네. 타이어 보강제라고 해서 그거 통합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런 것도 뭐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별거긴 합니다. 에어백. 네. 그 에어백도 이거 되게 탄탄한 그래요. 직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세계 1위가 또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재질 네. 에어백 자체를 만드는 것보다 그 원사를 만드는 네네네. 데인데 여기가 2011년에 그 독일의 세이프티 글로벌 세이프티 텍스타일즈라 그래가지고 GST라 그러는데 세계 1위 회사 2011년에 인수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세계 1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 네. 실적 보실 때 첨단 소재의 실적을 보면은 타이어 보강제 쪽이 매출이 한 55% 정도 되고 네. 산업용사 여기가 이제 에어백 소재 이런 것들이 매출 비중이 한 18% 정도 되는 그런 회사가 효성 첨단 소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아까 얘기했던 그
스판덱스. 스판덱스를 처음 만든 거는 미국의 듀폰에서 상용화를 한 다음에 네. 1990년 초에 효성이 스판덱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스판덱스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20년이군요. 20년이 지난 2010년 우리나라가 드디어 2010년부터 우리나라가 드디어 세계 1위에 올라서 지금까지도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스판덱스? 예. 곳곳에서 1위 하고 있네요. 1위 품목이 많습니다. 의외로. 근데 이게 좀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네. 중국 생산 비중이 좀 높아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나 이런 데 잘 안 잡혀요. 근데 이게 그 스판덱스 한참 우리 뭐 룰루레몬 이런 데 주가 엄청 날라가고 네. 누구나 쫄쫄이 입고 다니는 네. 시대에 뭐 여성분들한테 네. 뭐 이거 밖에서 입어도 되냐 안 되냐 논란이 있었던 네. 그때가 이제 효성 TNC가 주가 엄청 올랐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여성들이 쫄쫄이 입고 다녀도 되냐 안 되냐의 논란을 불을 지핀 거는 사실 쫄쫄이 회사들입니다. 그렇죠. 이건 운동복이 아니라 생활복이다. 네. 요가복이 아니라 생활복이다라는 마케팅을 전개를 하면서 여성분들이 이제 밖에 쫄쫄이 입고 다니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그런 논란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을 일으켰던 건 언더아머 같은 회사가 네. 왜 여자만 쫄쫄이를 입냐? 남자도 쫄쫄이를 입는다. 쫄쫄이. 그게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걸로 해서 뭐 이렇게 굉장히 좀 그 남자들도 쫄쫄이 입고 다니게 만드는 그런 마케팅을 했을 때 그 스판덱스를 파는 효성 TNC는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사실 이 분야는 중국하고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네. 최근 그 2분기 사업 보고서 IR 자료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스판덱스의 재고 일수 부분이 있어요. 네. 재고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게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라는 네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또 중국의 공급 과잉의 네네.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이 그래도 큰일 했네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레깅스를 그렇죠. 터뜨린 거 아니에요? 그죠. 전 세계 레깅스 하는데 다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리바이스나 아니면 그 곡괭이 같은 회사였군요. 근데 정프로님 이렇게 표정이 점점 음흉해지시는 것 같아요. 음흉이 만족스러운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편하게 일상복처럼 입고 다니시게 됐습니까? 너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고서 이제 그러면 중국에서 좀 어떤 일이 있는지 짧게 그냥 기업 네. 오늘 뭐 인덱스니까 네. 그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 내 스판덱스 기타 생산 업체의 판매 비중 이게 과잉 생산의 그 우후죽순 스판덱스 회사들이 늘어났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타 생산 업체라는 거는 이 메이저 회사인 효성, 화펑, 화와이, 바이로, 안자 요 5개 업체가 메이저 회사인데 네. 요게 아닌 회사들이 만드는 비중이 네. 39, 23, 18로 줄어들고 있다. 그 얘기는 공급 과잉을 하면서 난립했던 회사들이 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구조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 생산 업체도 22개에서 11개로 반토막이 났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잔잔바리들이 망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좀 이제 과점 형태로 되면서 경쟁이 조금 더 그 치킨 게임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네. 여전히 조금 아까 재고 쌓이는 거 보면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벨트 안전벨트요? 직물, 그 네. 짱짱한 네. 직물이어야 되잖아요. 이거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분야도 그 1위입니다. 세계 시장 효성이? 점유율. 예. 오. 이런 것도 잘하고 있고. 네. 또 이거는 아직까지 주목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는 되게 좋아하는 뭐요? 그 친환경 직물. 친환경 직물은 예, 뭐예요? 그러니까 페트를 재활용해 가지고 다시 섬유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생분해 그 화학 섬유 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얘는 되게 잘하고 있는데 점유율도 높고 근데 이게 시장이 아직까지 좀 준비가 덜 돼 있는 네. 좀 전환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 미래 쪽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효성 중공업 중공업. 중공업 요즘 핫하죠. 변압기 네. 전력기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뭐 노르웨이 점유율 1위, 국내 시장 점유율은 효성 중공업이 1위입니다.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뭐 최근 한 2010년부터 20년도까지가 비수기였는데 네. 한 10년 쉬다가 지금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 그냥 제가 러프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수주 증가율을 보니까 여기가 지금 인도잖아요. 인도. 네. 인도가 이게 2023년 전반기 대비 후 말이 88%가 늘었고 수주 잔고 기준입니다. 네. 그 다음에 6개월 만에 또 30%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80% 늘고 반기 만에 또 30% 늘어난 거고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100% 늘고 100% 늘어난 거 받고 60% 더.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빨리 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하나 껄쩍지근한 거는 건설. 건설. 그렇죠. 건설이. 효성건설은 뭐 있어요? 그 저기 뭐더라? 효성 이름이 아파트 어려운데 지어요? 웰링턴 맞아요. 웰링턴 맞아요. 아 해링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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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해링턴. 효성 해링턴. 아, 맞아. 해링턴 이게 플레이스. 거구나. 예, 예. 맞아. 요거들이 있긴 한데 이게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그런 네. 회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냥 같이 한번 얘 좀 보시면 분할 전 내용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좋게 얘기했다라는 건 끝이 별로 안 좋을 거라는 거 짐작은 하시죠? 그렇죠. 네. TNC가 있고 TNC가 쫄쫄이 첨단 소재가 타이어 코드 네. 이제 화학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는 PP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석유화학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가지고 이게 산업용 가스 팔아가지고 조금 더 자본 보강을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고 있고요. 네. 중공업은 이제 전력기기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들이 끼가 있어요, 다들. 네. 그러니까 테마 한번 탈 때 쭉쭉 가고 네. 좀 힘들 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돼 있는 상황인데 요걸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TNC하고 화학하고 중공업은 효성그룹에 남았고 네. 효성 신설지주는 이거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좀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가 네. 출처 표기를 안 해가지고요. 이게 HS 효성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첨단 소재는 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효성도요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입차들 네. 하는 회사들이 좀 가 있는데 이거를 왜 나눴느냐? 라고 봤더니 이제 첫째인 조현준 회장과 셋째 조현상 부회장의 계열 분리를 하기 위해서 네. 아. 예요. 그리고서 주가가 이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초반에 한 8만 아. 이게 처음에 분할한 날은 시초가가 11만 8천 원이었어요. 오. 시초가 잡으신 분은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죄송한데 작살났습니다. 네. 11만 8천 원 잡았던 게 지금 4만 6,500원이니까 아. 그러니까 그럼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떨어졌어야 하는가라고 본다면은 사실 이유가 좀 명확하진 않아요. 이게 인적 분할 방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네. 인적 분할 방식이라는 거는 효성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효성 주식과 HS 효성 주식 두 개를 받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두 개를 받게 됐으니까 아, 회사 쪼개졌지만 기업 가치의 차원에서는 뭐 변화는 없다라고 네. 봐도 되는데 굳이 왜 떨어졌냐라는 거를 저 어제 이제 애널리스트라고도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HS 효성이 신설 회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돼 있는 종목의 패시브 자금들이 그렇죠. 있을 때 네. 그러니까 효성은 코스피 200의 존속법인이니까 패시브 자금으로 있는데 네. 그 펀드들도 두 개를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주식을. 그렇죠. 네. 근데 얘는 사이즈가 크니까 코스피 200에 원래 존속법인이니까 들고 있으면 되는데 네. 얘는 신설법인인데다가 시총이 한 1,7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1,700억? 예. 그럼 코스피 200에 들어가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판 거 아니겠냐. 이게 수급적인 이슈에 대한 얘기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탄소 섬유 관련해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탄소 섬유도 수요가 굉장히 좀 좋고 이게 그 탄소 섬유에 제가 좋아하는 수소 탱크. 네. 그 효성이 수소도 많이 합니다. 수소 충전소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하고 수소 탱크도 첨단 소재로 만들고 뭐 우주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운동기구 이런데 수소 섬유 많이 쓰는데 이게 제가 좀 찝찝하게 봤던 건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탄소 섬유의 중국의 생산량만 수요량을 봤더니 네. 이게 수요고 이게 생산이거든요. 네. 그럼 이 정도로 굉장히 공급 부족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채웠네요. 다 채워버렸어요.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수요량을 역전해 버렸습니다. 네. 이게 이른바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공급 과잉의 전형적인 양상이거든요. 네. 야 이거 돈 좀 된대 그랬더니 그냥 올려버리는. 어. 그럼 중국에서 자체 공급이 많아지면은 그 외부에서 수입하던 물량을 좀 줄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수입 동향의 이제 코트라 자료입니다. 네. 같이 보시면은 뭐가 제일 뭐 크게 줄었나라고 봤을 때 뭐 다른 데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48%예요. 오. 뭐 1등인 일본은 덜 줄었어요. 네. 그럼 미국도 좀 덜 줄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거를 제가 해석하기로는 탄수섬유도 굉장히 고부가 가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일본이나 미국이 앞서 있는 건 맞아요. 음. 그러니까 초고부가 기술, 앞선 기술 쪽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했던 품질이 안 나온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금 줄였고, 일본이나 미국산은 조금 줄였고, 네. 이제 좀 우리는 거기를 따라잡고 있는, 캐치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자기들 생산량이 늘어났을 때 우리 거를 많이 줄였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 옛날 효성이라는
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거를 들고 있던 거랑 네. 여기서 첨단 소재만 딱 따로 떼서 들고 있을 때랑 평가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력이 달라진 건 아니죠. 탄수섬유 경쟁력? 네. 그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까 전에 뭐 TNC, 그러니까 스판덱스, 전력기기 뭐 이걸 다 들고 있던 주식을 네. 가지고 있었던 거랑 여기서 첨단 소재 하나를 들고 있는 주식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네. 아니 그러면 이게 뭐 HS 효성 주가 떨어졌으니까 주식 2개 갖게 됐잖아요. 네. 그럼 HS 효성이 그러니까 원래 효성을 좀 큰 거 물려받은 데가 장남. HS 장남이 HS 효성이죠. 그냥 아, 효성. 그게 효성. 그냥 효성. 그게 그냥 효성이에요. 네, 네. 아 그럼 HS 효성이 삼남. 삼남. 네. 전 효성이 그러니까 전효성은 가수. 시크릿의 가수죠. 네, 진짜 인기 많았습니다. 네, 최고예요 전 효성. 그러면은 효성이라도 올랐어야죠. 네. 네. 2개를 받았는데 얘가 반토막이 났잖아요. 네. 네. 그럼 얘를 메이크업 할 정도로 올라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기업 가치가 동일하다면. 네. 그러면 효성은 좀 어떠냐? 여기도 마이너스 12%입니다. 음. 그럼 이거를 도대체 왜 쪼갠 거냐? 네. 왜 쪼갠 거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효성은 독립 경영과 책임 경영 체제 구축, 사업 구조 구도와 뭐 미래 지속 성장 기반 확립을 분할 목적으로 꼽아요.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첫째하고 셋째하고 나눌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상장 회사라는 게 그 개인 가정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네. 이분들만의 회사가 아닌데 그거를 자기네 식구들 그 나눠야 된다 그래가지고 툭 쪼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대주주가 뭐 주의분율을 가지고서 합법적으로 이런 걸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법적으로 뭐 문제 있냐? 네. 불만 있으면은 의결권으로 얘기해라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소수주주 입장에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네.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계속 뭘 이렇게 꼈다 붙였다 뭐 나눴다 뭐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면은 네. 내가 이게 뭔가 좀 이 회사의 가치를 믿고 이런 포트폴리오 밸런스를 보고서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툭 쪼개갖고 이거 했더니 여기 반토막 나버리고 네. 뭐 이런 일들이 투자자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그 만드는 밑에 거예요. 사업 회사들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요? 아니면 위에 그 지주 회사들? 지금은 지주회사만 비교를 했습니다. 지주 회사 비교할 때. 예. 네.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 또 있냐면은 요 얘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 네. 이게 뭐가 이게 합법적이고 불법적이고 막 문제가 명확하게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효성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주가가 여기 한 40만 원 넘어가고서 네. 요때 이후에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네. 그동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33만 원, 45만 원까지 가던 게 이제 33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요 시점에 조현상 부회장이 그 효성중공업 주식을 팔아 한 1,300억 이상 팔았어요. 네. 근데 그걸 왜 팔았냐라고 한다면은 지주를 2개로 쪼개고 양쪽에 이제 둘이 회장을 하고 있으면 네. 이쪽 회장이 반대쪽 계열사라든지 이쪽 회장이 반대쪽 계열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공정거래법상 네. 3%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안 그래요? 됩니다. 그러니까 조현상 부회장은 이제 더 이상 효성의 그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3% 이상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갖고 4.8% 정도 갖고 있던 거를 팔아가지고 1.2%로 낮췄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상 그렇게 낮춘 거는 그럴 수 있다 쳐요. 네. 네. 근데 그 타이밍에 때마침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왜 하필 이 시점에? 그러니까 우리 공정거래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주가가 올랐을 때 그렇게 팔아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주주들한테는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것도 이게 루머입니다. 루머. 그때 당시에 효성중공업이 그 건설이 딸려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못 간다고 이제 주주들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중공업에서 건설을 분할한다라는 루머가 돌았어요. 그리고 주가가 쫙 올랐었거든요. 네. 그리고 효성그룹에서 부인했습니다. 네. 검토하고 있지 않다. 네. 근데 주가는 올랐어요. 근데 주식은 팔았어. 네.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혹시? 그러니까 그랬다는 게 아니고 네, 루머인데.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 거냐면은
이해상충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프로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정프로님한테만 유리한 게 되고 저한테 불리한 일이 발생을 하는 것만이 이해상충이 아니에요. 네. 그냥 있는데 뭐가 우연히 일이 벌어졌어. 근데 우연히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정프로님한테 되게 이익이 돼. 네. 그래갖고 네. 제가 항의를 해요. 그럼 정프로님이 야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냐? 입에 들어오는 걸 어떡하냐? 라는 상황을 만드는 게 이해상충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일을 하면 뭔가 있을 때 그거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건데 네. 특정하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우연히 정프로님이 다 먹어. 그럼 제 입장에서는 뒤에서 공작을 했나? 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되게 안 좋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분할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이거 나눴으면 서로 가지고 있던 주식 나눠야 되고 또 이번에 HS 효성하고 있는데 둘이 주식을 각자 갖고 있으니까 네. 또 주식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바꿀 때 저 사람들이 또 어떻게 그거 하지? 그냥 제값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무슨 삼자 배정이니 뭐 어쩌고 뭐 시비 발행하고 뭐 하겠지 또.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이게 주식을 수합한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수합이라는 거는 네. 주식을 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이 사람은 교환인 줄 주식을 알았어요. 파는 거고 이 사람은 주식을 사는 거고 네. 이 사람은 주식을 파는 거고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럼 매수매도네요. 그럼 매수매도가 되기 때문에 대주주는 매수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네.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주가를 뭐 이렇게 만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네. 그냥 이런 부분들이 피곤하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둘째 조현문 부사장 얘기는 오늘 시간 관계상 안 할 건데 네. 이분도 주식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주식이 또 있어요. 그럼 이거를 파는 거 아니야? 효성이 사는 거 아니야? 이걸 뭐 재단으로 가는 거야? 혹시 팔게 되면 주가를 눌러갖고 싸게 사려고 하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둘째라고 하면 한국 타이어 쪽. 아니요. 아니 제가 조성래 회장의 장남의 둘째. 아니요. 그러니까 예, 조성래 조성래의 회장 둘째. 예 맞아요. 네네네. 거기 옛날에 무한궤도 출신의 무한궤도 무한궤도? 예 신해철 신해철 씨. 씨와 같이 아, 키보드 치시던 분. 아 그래요? 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앞권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 얘기는 또 별도로 하고요. 이것까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게 또 효성그룹은 또 어떤 구조가 있냐면은 여기에 이게 이상한 회사 이름을 들어보지 이상한 회사라고 얘기하는 건 정정하겠습니다. 네. 이름을 잘 모르는 회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 갤럭시아 머니터리 트리니티 에셋 매니지먼트 뭐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요. 갤럭시아. 이거는 효성그룹의 계열사라고 볼 게 아니고 그 조현준 회장이 네.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현준 회장이 효성그룹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네. 이 갤럭시아 뭐 머니터리 뭐 트리트먼트 애니지먼트 이런 데들이 효성그룹이랑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조현준 회장하고 연결이 돼 있는 그런 회사들이고 그리고 여기 신동진이라고 써 있는 여기 있잖아요. 네. 주식회사가 신동진이에요? 예. 이 회사 이름이? 예, 신동진이고 요걸 같이 보시면은 ASC 신동진 이렇게 해서 뭐 신성자동차 더클래스 요성 우전 GNF 이렇게 돼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여기는 조현상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계열들입니다. 그러니까 조현상 부회장이 HS 효성을 가지고 있고 네. 별도로 이걸 또 갖고 ASC를 갖고 있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거 좀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보면 우전 GNF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우전 GNF를 이제 더클래스 효성이 인수를 했는데 여기 인수하면서 조현상 부회장의 가족들도 같이 여기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뭐 이쪽 거버넌스 하는 쪽에서 좀 불만을 갖는 게 뭐냐면은 우전 GNF는 그 황산니켈 쪽 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면 약간 화학 계열이잖아요. 그럼 니켈 이게 황산 계열은 그 배터리 소재 쪽에 좀 많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샀는데 그러면 이제 우전 GNF가 예를 들어서 효성 첨단 소재나 지주사 같은 회사들하고 뭐 일을 하게 된다면 네. 효성그룹에서는 같이 일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왜 투자했냐 그러면 좋은 회사라 투자했다라고 했을 때 네. 좋은 회사면은 HS 효성에서 인수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효성 첨단 소재에서 인수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거를 굳이 개인이. 계열주의 별도에서 이거를 사업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상충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이익이야, 누구한테 손해야가 아니라 어떤 좋은 사업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좋은 사업 기회를 효성 첨단 소재를 비롯한 효성이 할 것인가? 네. 아니면은 그 계열주가 훨씬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이
주주들을 엄청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네. 투자자들을. 네, 네, 뭐 있을 때마다 혹시 뭐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혹시 만약에 여기가 계열이랑 같이 일을 하면은 야 거기다 윗값 몰아주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좋은 사업기에 이쪽 주는 거 아니야? 손실을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버넌스들이 우리나라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돼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혹시나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싫어해요. 그렇죠. 네. 이게 뭐 네. 몇 년이 걸리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예전에 그 누구야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얘기할 때 계열주들이 뭐 계열 회사를 비롯해서 별도의 회사를 좀 안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별도의 계열주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움직임마다 투자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는 아우 그럴 거면 나 안 사. 네, 네, 네. 이런 상황이 되고 결국은 디스카운트를 일으키게 되고 이해상충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는 것도 이게 우리나라 거버넌스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해도 되냐 안 되냐를 구분하는 제가 좋은 방법 하나를 생각해 봤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계열주 입장에서 네. 너가 고용한 사장이 네. CEO가 그 일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용납할 수 있는가? 네? 내가 계열주예요. 네. 내가 계열주인데 사장을 임명했어. 네. 근데 사장이 갑자기 자기 가족들하고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거래를 하네. 그래서 왜 거래를 하냐? 너 일감 몰아주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희가 더 좋은 조건으로 회사라서 합니다. 더 좋은 회사라서 합니다. 이랬을 때 내가 계열주 입장에서 그 사장- CEO를 보면서 이 새끼 딴 주머니 차는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럼 본인도 안 해야 돼요. 그러네. 왜냐하면 본인이 계열주기도 하지만 주식회사의 CEO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해상충이 날 수 있는 거를 자기가 월급 사장이라는 마인드로 기업 가치를 올려서 투자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면은 그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유, 어렵지 명쾌한 않은- 판단 기준까지 예, 우리 권순호 취재팀장이었습니다. 네. 예, 확실히 다르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르다는 걸. 그렇습니다. 네, 레벨이 다릅니다. 우리 네. 권순호 취재팀장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도 인사드리고 오프닝 벨 라이브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